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18%, 그리고 코스닥은 2.81%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은 괜찮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크게 하락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관련해서 거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미국에서 이미 기준금리를 0.75% 이렇게 두 번 올렸는데 이번 9월에도 0.75% 올리고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금리 올리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뿐만이 아니라 연준 총재들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금리를 올해까지 더 올리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렇게 계속 올려가지고 한 4%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끝으로 해서 대충 물가가 정리되니까 속도 조절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연준도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예전에 1970년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시절에 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물가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히고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다 보니까 이 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고 금리를 올릴 때는 좀 잡히는 것 같더니 오히려 내리니까 다시 물가가 오르고 또 그렇고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참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 같습니다. 여튼 미국에서 저렇게 기준금리를 갖다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9월 달에 기준금리가 정해질 때까지는 미국의 고용지표도 있고 또 미국의 9월 13일 날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표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0.75%로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0.5% 올릴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리고 9월 13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0.5%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미국이 상당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 환율 시장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굉장히 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최근 한 10년? 10년 이렇게 보면은 10년 새도 제일 높은 그런 상황이고 최근 한 25년을 보면은 저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이전에 IMF 때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저렇게 외환시장에서 이 달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위쪽이 달러고 아래쪽이 원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해외로 유출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외환보유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보면은 작년 이때 정점을 찍고 지금 외환이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역수지도 지금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멀리 이렇게 보면은 작년 요때가 굉장히 높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돈을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도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또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외환보유고 줄어드는 걸 갖다가 계속 좌지우지 그러니까 지켜보지만은 좌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금리를 갖다가 내년까지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만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 4% 중반까지 간다면 우리도 그 이상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럼 실제 사람들에게 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는 주택 뭐 담보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7%대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갖다가 상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우리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져서 이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또 파산 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 퍼져 나올 수가 있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미국이 시장의 예측과 다르게 좀 더 장기전으로 금리를 갖다가 끌고 가겠다는 그런 발언함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자, 일단은 미국에서는 저렇게 강경하게 나와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한번 꺾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뭐 시장 달래기 이런 발언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게는 크게 방향은 저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실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뭐 일단은 그 강한 매파적인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 보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수급이 이렇게 좋지 않았고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종목이 있습니다. 빨리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관심을 가질 때는 이럴 때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살 듯 아니고 팔 듯 아닌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지금은 살 듯 아니고 팔 듯 아닌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서 현 시점에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런 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별로 볼 게 없고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요 삼익 THK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시장의 투심이 많이 약화되었고 오늘은 그 약해진 투심이 시장에 반영이 돼 가지고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9월달까지 아직 시간도 좀 더 있고 또 아직은 투자자들이 그럼 연준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이번에 0.75% 인상할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그래도 0.5%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분석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는 지표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또 힘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